예, 반갑습니다. 김중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오늘 제 40회 재테크 특강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부동산 왕중의 왕 토지 투자 성공 비결입니다. 오늘 투자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도 1년 후에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매입 시 확인할 사항, 도로 여부 2차선, 용도 확인, 개발 부담금 여부, 근생 이종 허가 가능성, 허가 기간 한 달 반 정도, 토목공사의 필요성, 개발 행위 시 세금 관계, 토목 설계비. 예를 들면 400평을 매입할 때 200평을 두 개로 해서 두 개 필지로 개발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탁감을 통해서 용자를 받아서 땅을 매입하는 방법, 경계 및 분할 청량, 두 개의 필지로 분할할 때 토목공사 후 각각 분양하는 방법, 땅 매입 시 예를 들면 2억이라고 가정할 때 허가 세금은 2천만원, 토목 설계비 400만원, 취등록세 1,000만원, 용자 1억 5천, 이자 연간 600만원. 이렇게 했을 때 순수한 현금 투자는 9천만원만 들어가면 됩니다. 청량 비용과 구조물, 성토 경비 2천 정도가 추가 소요되고 투자금은 총 1억 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투자자 물색 작업을 해야 됩니다. 투자 설명을 하고 2차 선별에 위치한 땅 200평씩 두 개 필지를 분할해서 개발 가능합니다. 개발 부담금이 있는지 없는지, 또 도시계획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 차선에 도로 차선에 공사 불필요한지 필요한지, 총 투자 비용 1억 천을 가지고 본인 자금 2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를 영입해서 9천만 원 투자를 받고 두 건으로 분할할 시 토목공사 하는데 석 달이 소요됩니다. 매입 시에는 평당 50만 원, 매도 시에는 평당 80만 원의 매도가 됐습니다. 매도 기간은 총 3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종잣돈 2천만 원을 해서 3천만 원을 만들었다. 수익률은 150% 나오게 됩니다. 원치주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을 경우 수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 사례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작은 돈으로 그 다음에 실전 사례를 소개하는데 그 계약을 해서 인허가를 못 받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성시 같은 경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이 저자가 그 계약을 해서 나중에 승소를 했습니다. 용도는 2종 일반 주거지, 평당 단가 250만원, 4차선 도로 변형부터 있고 읍사무소 근처에 있는 땅이고 유동 인구가 많은 땅입니다. 금매로 30만원을 다운을 시켜서 평당 220에 매입을 했고, 도시가스관 배설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주어진 시간, 이 사람이 그 잔금 계약금 치르는 시간 2시간이 남았는데 이분이 그동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상 공원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목 사무실에 공원구역 내 행위 제한 확인을 의뢰하고 금융대국에 탁감을 요청하고 건축사 사무소에 다가구 주택 및 몇 가구를 설계할 수 있는지, 또 주차장을 빼고 몇 가구가 가능한지 이런 걸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했고, 토목 허가 가능 여부도 또 대출 규모도 건축 가구 수도 확인을 했습니다. 현금 투입 후에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개발 행위 수득하고 대출을 받아서 그런데 여기 화성시 같은 경우는 83년 이전에 주거지역 지정 회수, 전용 분담금 면제, 농지 보증 분담금 면제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됐습니다.
토목 사무실에서 최종적으로 허가 수득 불가한 땅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땅을 매입하는데도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둘째, 연접에 저촉되지 않는 공장 부지로 개발하는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600평 토지를 평당 40만원씩에 매입하는데 300평씩 두 필지로 분할해서 공장 부지로 개발한 사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 도로 여건은 2차선에서 5m 도로로 100m 정도 들어가서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었는데 땅 매입비는 2억 4천만원, 지목은 전이었고 세금은 2,400만원, 토목 설계비 건당 200만원, 도로 포함해서 600만원이 들어갔고 취등록세 1,200만원, 토탈 2억 8,2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융자 예상 금액은 1억 6천원 하고 1년 이자가 4% 640만원, 토탈 금융비용이 1억 3천만원, 토목 청량 부지 조성비 3천만원, 총 토탈 경비가 1억 6천만원 소요됩니다. 지인과 공동투자를 의논해서 6개월 후에 평당 80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3천만원 종잣돈을 만들어서 세후 5천만원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 대비 166%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죠. 지난번 39회차에 1억으로 100억 만든 사례, 실제로는 그 평가했을 때 10만 평에 1,000억이었습니다. 소액으로 투자 시에 공동투자가 답이라는 그런 명제를 드립니다. 1년간 총 이분이 저자가 총 20개의 토지를 매입하고 1년 후에 매도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을 선호했고 소액으로 가능한 것은 공동투자 시스템을 활용한 것입니다. 공동투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이도 공동투자 계약서를 작성 후에 진행해야 됩니다. 적은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공동투자로 수익을 내거나 지분투자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그렇게 해서 경험을 쌓게 되면 나중에 단독으로 개인 투자자가 되게 됩니다. 네 번째, 토지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고 리처 회사 설립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리처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100억 정도도 손쉽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지를 조성하면 상대적으로 빨리 매도할 수 있습니다. 개발 회계 허가와 토목공사, 땅을 보는 안목을 켜야 됩니다. 인허가의 가능 여부,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 땅을 매입하기 전에 미리 공사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민원까지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은 돈으로 땅을 매입하고 빠른 시간 안에 높은 금액으로 매도하는 그러한 방법, 개발 행위 허가를 이용하고 토지 가공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개발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행위는 도시계획법 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발 행위 허가 신청서를 작성 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실수요, 즉 개발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개별 필지로 또는 도로가 가장 중요하고 개발 확정지, 역세권 토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신도시 경계선, 산업단지, 인근지 토지는 주변이 개발됨으로써 자연히 내 땅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지분 투자도 매도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000평을 10명이 공동명의로 재산권을 행사할 경우 이런 걸 공동투자라고 하는데 이런 케이스는 투자자 중 한 명이 매도를 원할 시에 9명이 전부 공유자가 전부 동의를 해야지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공동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등기는 투자자 개개인이 소유한 100평 땅 100평씩 10명 대해서는 나머지 9명이 동의 없이 매도가 가능한 것이 지분 등기입니다.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 대부분입니다. 지분 등기는 사고 파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리역 인근의 국민은행 빌딩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10평을 평당 200만원에 2천만원을 투자해서 나중에 그 공사하는 업체가 4평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6평을 가지고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상가를 30평을 자기가 받았어요. 그래서 30평에 대한 평가 시에 8억이라는 그런 평가가
금액이 나왔고 또 매달 30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로 포스코 빌딩 건너편에 보면 삼성 일신작곡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토지가 200평인데 한 명이 한 평을 갖고 있어요. 나머지 한 명이 199평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이 동의가 없으면 그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작성해주고 수익을 어떻게 받느냐, 매달 500만 원씩 받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죠. 그래서 매달 이분은 한 평을 투자해서 500만 원씩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실수용 토지의 경우는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도로 여건, 지목과 용도를 확인한 후에 매입해야 됩니다. 실수요용 토지를 가지고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IC, 나들목 주변 땅, 신설 4차선 도로 주변, 신도시 경계선 주변, 전철 역세권 주변, 항만공항 주변 확정지 토지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땅은 제가 여러 번 이곳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일곱 번째, 좋은 땅은 서류상으로 훌륭하고 현장의 모습 또한 좋아 보여도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맹지나 마찬가지로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수요용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관할 관청에 문의를 하고 매입해야 됩니다. 전원주택지의 경우 배산 임수형 지대가 높고 도로 경관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 안쪽에 위치할 경우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즉 마을의 작은 길로 큰 차가 출입해야 하니까 소매점이나 식당 등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즉 실수요자의 입맛에 맞지 않는 땅이 바로 그런 땅입니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매매를 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면 정책에 의존하는 스타일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정책에 대해서 많이 또 소개해 드렸죠. 토지를 개발하는 투자 방식은 원형지를 매입 후 가공 절차를 거친 뒤 실수요자만을 위한 부지로 조성 후에 단기간에 토지를 매도해야 하고 큰 수익을 거두지를 못합니다.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땅의 입지는 공장용 혹은 창고용 토지, 대형 트럭의 진입이 용이한 2차선 또는 4차선 도로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식당이나 카센터 등은 도로변 부지를 선호하게 됩니다. 결론은 실수요자들이 선호할 만한 입지의 땅을 선점해서 매수자들이 원하는 부지로 조성하고 저렴한 값에 분양해야 대가도 기대할 수가 있고 좀 더 적극적인 그러한 형태의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단기 투자와 중장기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케이스를 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단기 투자는 가장 먼저 가치 있는 토지인지를 구별해내고 그 가치가 잘 드러나게 가공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즉 단기 투자는 빨리 팔지 못해도 가격은 계속 오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못 팔아도 절대 실패할 수 없는 필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필살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9회차 강의 시간에 1억으로 시작해서 100억을 만든 그런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동산에 15년 종사해서 10만 평 세종시 인근의 땅을 확보해서 천억대 부자가 된 그런 스토리를 제가 소개해 드렸고, 오늘은 2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공동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3천으로 또다시 5천으로 수익을 확대해서 1년 단위로 토지를 개발, 분양하는 단기 투자 케이스를 오늘 토지 투자 기법으로 전수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개발지 토지로 서울 강남역 기준 30에서 40km 이내 지역, 남쪽 또는 남서쪽 지역, 도시 내지는 고속전철 3개가 들어가고 일반 전철 2개가 들어가고 인천 지하철 2호선도 연장되는 총 3개의 전철이 들어가는 곳, 고속도로 2개가 공사 중인 곳, 일산 서구 또는 파주 운정 신도시를 집중적으로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최근 남북 화해 무드에 편성한 고양시, 파주시도 유망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시흥시당, 광명시당, 안양시, 테크노밸리 주변 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 62만 평, 시흥역 트리플 역세권 주변, 안양 박달 테크노밸리
707만 평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네 번째, 원양지를 개발해서 1년 이내에 분양하는 단기 투자 방식과 원형지 상태 그대로 단기 중장기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컨설턴트를 통해서 투자할 때는 단기에 300~400% 정도, 중장기에 500%에서 1000%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1억 미만 소액으로 지분 투자가 가능하며 단필지 800평 내지 1000평 정도를 투자할 때는 10억 내외의 돈이 필요하고 석토 자격, 지목 변경과 인허가 용도 변경을 통해서 수익률을 500% 내지 1000% 이상 시연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40회 부동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